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법신부를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 사는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부를 통해 법신부를 이런 쌍을 채받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신부를 대종사님께서는 최고의 경쟁력, 원불교의 최고의 경쟁력은 뭐냐? 법신부를 이런 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신부를 이런 쌍을 경쟁력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쟁력을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통해 원불교의 경쟁력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으면은 그 경쟁력을 우리는 말이죠,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경쟁력을 우리가 그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원불교가 말이죠, 한국 사회가 뭔가 하면 특히나 한국 사회의 사회적 특징은 뭔 사회인가 하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가 많잖아요. 한국은 세계 종교의 백화점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 동쪽 지역으로 가면 한반도의 동쪽 지역은 불교예요.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뭡니까? 기독교예요. 예.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기독교가 성해요. 한반도의 동쪽 지역은 불교가 성해요. 부산 사람들 대단합니다. 참말로 부산 사람들 불심은요, 그거 우리가 교도들이 닮아야 돼요. 부산 사람들의 불심을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장산 있죠? 그걸 갔더만요, 몸빼 입은 아주머니들이 막 내장산 막 대웅전으로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경상 부산서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 부산서 왔는겨? 내가 그랬거든요. 아주머니 부산서 왔는겨? 그러니까 예, 부산서 삼사설례 왔다고. 삼사설례가 뭔가 하면요, 하루에 세절을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삼재팔란이 물러나요. 우리 원불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세교당을 들리라. 그러면은 모든 재난이 다 없어진다.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진다. 이런 거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불교는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윤달, 특히요. 윤달에 하루에 세절을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초파일에 등 쓰잖아요. 초파일에 등불 쓰면요, 어떻게 해요? 참, 초파일. 내가 양정교당을 갔어요. 언제요? 갔는데 내가 방에 있는데 교동 하나가 바깥에서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전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나 양정 원불교에서 불 쏜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어디 범어사 가서 불 쏘고 또 상강사 가서 불 쏘고, 그렇게 하면은 세절 됐다. 관등도 세절을 해야 된다. 이 인식이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불교라니까요. 그리고 서쪽은 뭔가 하면 기독교예요. 맞죠? 그래서요, 이쪽 지금 서쪽 지역에 있는 절들도요, 전부 저쪽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먹여 살리고 다 돈 넣고 삼사설례하고 그러고 다니면서요. 자, 그래서요, 한국 사회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종교들이 가서 같이 공존해 있는 거다.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종교다원주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심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 경쟁력이다. 맞죠? 경쟁력이 있어야지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종교는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종교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요, 그 경쟁력을 우리가 이제 이 법신불 이론상은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요, 계속 이 경쟁력을요, 우리가 이 경쟁력을 이어가야 돼요. 원불교라고 이제 이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이어갈 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교도, 우리 교도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신심과 공심이에요. 신심공심이에요. 맞죠? 이게 가장 기본 요소예요. 이제 사람이, 교도들이 갖춰야 될 것은요, 기본적으로 신심과 공심을 깔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신심과 공심을 까는 거예요. 근데 신심과 공심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요, 이 교도가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심과 공심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확보할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시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쟁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대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근데 반대로 이 시대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시대, 선천시대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그대로 선천시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말이죠, 이 종교 사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사유의 세계. 그래서 이 종교의 사유의 세계는요, 한 번 집착돼 버리면 엄청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종교 사유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뭐로 열어주셨느냐? 법신불 이런 싹으로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법신불 이런 싹. 그래서 시대 감각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적 감각을 이제 첫째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려고 하면요, 대종사님의 경쟁력을 이어받는 방법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시대적 감각을 가지는데 결국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조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다 살게 된다. 살다 보면 다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교당 가시면 모두 교화단 있으시죠? 또 그 교당에 가면은 교당에 지금 조직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산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존재 속에서 자기의 실제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야지 자기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조직. 자, 그러면 이 조직 속에서 살게 되면 뭔가 하면 조직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경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창타님 단장님이시죠? 금성님은요? 단장이세요? 아, 단장이시고. 어제 우리 기타님 단장이시죠? 예, 다 지금 단장님들만 다 모였어요 지금요. 자, 윤타님은 단장 아니에요? 단장이죠? 다 지금 단장만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은요,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을요. 자,
이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 특징, 잘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면 영어로 말했어요.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엑셀런스. 엑셀런스형 인간. 엑셀런스형 인간. 엑셀런스 하다 이 말은 탁월하다 이 말 아닙니까? 탁월하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계백의 새로운 시대는 인간형의 표준이 뭔가 하면 엑셀런스형 인간이라니까요. 엑셀런스형 인간이에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엑셀런스형 인간, 이것이 뭐죠? 인간형의 표준이다. 제가 강조 이거 많이 했습니다. 엑셀런스형 인간. 근데요, 이걸 이제 우리 그 교리로 보면은요, 이 특징과 특징을 사람을 보는 눈이 이게 우리 교리에서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유에서는 이 사람 보는 눈을 특기 특징을 보는 눈이 교리에서 뭡니까? 사유에서 지자본이요. 지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자를 찾아내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지자를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울 거냐? 사람 보는 눈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키울 거냐면 지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본이 해라. 이게 뭔가면요,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맞죠?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직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은요, 지자를 찾아가지고 지자를 보내줘. 이 눈을 생기는 것이다. 자, 이런 눈이 생기는 것인데, 이 세상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말입니다. 이 엑셀런스 향의 이 면이요, 엑셀런스 면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엑셀런스형을 품고 있는 것이 25,000개예요. 25,000개의 전문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직. 우리 한국 사회 대단하죠? 25,000개의 전문직이 한국 사회라고,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조그마한 이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25,000개의 전문직을 한국 사회가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5,000개의 전문직을 한국 사회가 품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25,000가지의 지자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25,000가지의 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래서 그 25,000개의 지자를 말이죠. 찾아가지고 지도자는요, 그 지자를 찾아가고 그 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생기냐? 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맞죠? 경쟁력이 생긴다. 반대로 말이죠. 이 지자를 깔아뭉개요. 그러면 그 집단과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지자를 내세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으로서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자의 소중성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자를 찾아내 가지고 계속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거라.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시해 주신 이제 경쟁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자를 찾아내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조직을 경영한다 그랬죠. 경영한다 그랬죠. 자, 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조직 경영한다 그러죠.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경영이죠. 저도 지금 이제 은광학원의 이사장 할 때는 은광학원을 경영했잖아요. 학원을 제가 경영했죠. 교정원장 할 땐 교단 전체를 경영했죠.
경영하는 거죠. 이 경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경영을 지금 해 나가는데, 이 경영 중에서요, 사람 경영.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경영은 어떤 경영이냐?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 진짜 대전하신 어른이십니다. 사람을 경영하는 거라니까요. 아니요. 내가 원광원 이사장을 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을 잘 엮어내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광학원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잘하는 점 있잖아요. 교수가 원광대학만 해도 교수가 몇 명인가 하면 700명이에요. 그 700명의 지성 집단이 있거든요. 그 700명의 지성 집단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요? 경영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경쟁력이거든요. 사람 경영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 사람 경영이에요. 사람을 경영해 가지고 전체의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경영. 이 사람 경영은 뭔가 하면요, 지자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자를 찾아갖고 지자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 지자를 잘 활용하면 그 집단과 단체는 경쟁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경영이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계속 이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진짜 이 지금 참 대단한 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신불 이론상이 가장 원불교 경쟁력의 가장 근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두 번째는 다 채받아서 그랬습니다. 이 법신불 이론상을 이제 채받아서 이론상 서문에 채받아서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저 혜정님 아까 사막 잘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공부는요,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마음 공부가 아니라 모든 공부는요, 뭐 된가면요, 채받아서 해야 돼요. 채받아서 해라. 채를 받아서 해라. 맞죠? 채받아서 해라. 자, 사람도 채받는 데서 사람 성장의 시작이 채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최초로 채받는 데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가정의 집단. 여기서 채받는 것이 일어나요. 채받는 것이 일어난다. 여기서 뭔가 하면 아이는 누굴 채받습니까? 부모를 채받는 거지. 부모를 채받는 거예요. 이건 최초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채받는데 이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그 처사, 부모의 어떤 행실, 또 가정 다스리는 부모의 법도, 이걸 보고 말이죠. 아이들은요, 부모를 채받아 가지고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집단에서 가정교육의 가장 모델을 동양 고전에서는 어디서 찾는가 하면요, 맹자에서 찾아요. 맹자가 어쨌죠?
맹자 어머니가? 예, 그건 다 아시네요. 자,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유명한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그랬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동모지 처음에는요. 공동모지 가니까는 맨 아이가 말이죠. 사람 죽고 나서 묻고 하는 그것만 보고는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어디로 이사를 갔는가 하면은요. 시장가로 갔죠. 그러니까 아이가 또 시장에서 물건 팔고 하는 것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수당건축으로 갔다. 그래서 동양 고전의 모델은 어디서 찾는가면 맹모 삼천지교. 이게 맹모 삼천지교.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말이죠. 부모가 체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체장. 부모의 행실 하나하나가 말이죠. 자녀에게 그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부모님을 지게다 짊어지고는요, 어디 갖다 묻었다 그랬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아들놈이 말이죠. 그 지게를 단도로 어디 갖다 놓더래요. 그건 네가 왜 그때 갖다 놓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지게로 다시 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다 그랬죠? 그게 롤 모델 그러죠. 그래서 체받는 대상, 가정에서의 체받는 대상은 부모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말이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체받게 만들었냐. 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거다. 체받는 공부 중요하죠. 자, 그렇게 두 번째 체받는 것은 뭐죠? 첫째는 가정이에요. 이건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또래 집단. 학교를 다른 말로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 이제 학교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회의 다양한 환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사회의 다양한 환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사회 환경 차단. 다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과 또래 집단 간에 체받는 공부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 집단, 학교에서 체받는 공부다. 맞죠? 다양한 사회 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죠.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학교라고 하는 그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사회의 모든 환경들을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학교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체받는 공부다. 이 말이죠. 근데 요새 이게 학교도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학교가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요새 지금 학교 폭력 많이 뉴스에 나오죠? 학교 폭력. 근데 요새는요, 왜 그런가?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여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하도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저 부산 여중생, 여학교 중학생, 지금은 13살, 14살 이렇게 된 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 속에서 말이죠. 폭력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 단체, 예.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말입니다. 그 환경들이요. 차단되지 않는다. 학교로 그대로 침투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가 되는데요. 초기에는 또래 집단을 형성해갖고 이렇게 지금 학교가 되지만도요. 이 학교는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학교라고 학교의
역할은요, 전문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전문성을 길러주는 거다. 학교는요. 전문성을 길러. 초기는 또래 집단 형성해갖고 이렇게 되지만도 이게 대학을 가면은요. 대학을 가면은 대학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일생의 방향이 대학 가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을 우리가 키우는 것에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뭐가 앞서야 되는가 하면요. 전문성을 하겠으면요. 자기의 자질, 특기,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엉뚱하게 일생의 방향이 엉뚱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질과 특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과 이치로 볼 때. 그렇죠. 전생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 전생에 자기가 많이 했던 거 있죠. 그 했던 것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의 부모들은 말이죠. 계속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학생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가 마음을 못 잡는데 그러니까 마음 잡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빨리 야가 말이죠. 전생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전생에 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그 특기를 빨리 자기가 찾아내는 거. 이게 뭔가 하면요. 학생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문성 자질 특기는요. 이 전문성이 학교의 역할에서 결정돼 버리는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받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체받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체받는 공부와 이제 세 번째로 가서는요 학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에서 종교가에서 체받는 공부.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체받는 공부는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그랬죠. 체받는 공부는 서성 삼는 공부예요. 체받는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 서성 삼는 공부다. 서성을 삼아라. 자, 이제 이 서성 삼는 공부인데요. 이 지금 붓글씨 쓰는 사람도 체본을 받아서 쓰는 사람하고 체본을 받지 않고 계속 쓰는 사람하고 쓰는 것은 똑같은데 나중에 가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체본을 받아서 쓰는 거하고 체본을 받지 않고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체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 교단에서 우리 서성님들이 계셨죠? 서성님들이 이 펜글씨 있잖아요. 이 펜글씨를 채를 받아서 쓰셨다니까요. 누구 채를 받으시는가 하면요. 주산종사님 계시죠? 주산종사님이 한쪽 노트에 이렇게 글씨를 싹 써주셔요. 한쪽에다. 그러면 칸이 여러 개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주산종사님이 이렇게 싹 써주시면 그 채 그대로를 뺏겨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주산종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글씨 공부를 한 분은요, 글씨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들 글씨체는 먼저 지가 잘난 맛이 있었거든. 다 지가 잘난 거. 그러니까 족보 없는 글씨가 된다니까요. 자, 글씨도 족보가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도 족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족보 있는 사람이 뼈대 있는 집안 아닙니까? 족보 없는 집안은 뼈대 없는 집안이니까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하나도 말이야 체를 받아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글씨를 채받는 서성은 말이죠. 글씨 서성이에요. 맞죠? 글씨 서성. 글씨 쓰는 채를 받은 글씨 서성입니다. 그래서 채받아라 말이죠. 그래서 채받는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채를 받지 않고 쓰는 거하고 채 받아서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노력하는 것은 똑같아도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채 받느냐 채 받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종교가 있어도요 서성 삼는 공부, 그러니까요 이 이제 서성이 첫째 이게 사람 서성이죠. 이 중요합니다. 사람 서성이요. 아니요, 우리 여기 지금 계신 교당에 교모님들 계시죠? 교단 어떻게 잘 따르십니까? 어쩌십니까? 옥타님 어쩌세요? 잘 따라요? 예, 아이고 서성을 잘 삼으시네요. 예, 채를 잘 잡으시는 거예요. 교모님을 잘 따라야 돼요. 첫째는 이게요, 자기 집 부처님을 자기가 먼저 숭배해 줘야지 다른 사람이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기 집 부처님을 자기가 서성 삼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서성 삼아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치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 부처님은 자기가 숭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 부처님은 우리가 숭배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기교의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 집 부처님 방금 밖에 나가 계시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산업보농원들이 짊어지고 왔잖아요. 우리 부처가 저 사람들이다. 그러셨죠?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부처님에게 신심이 생겨야 돼요. 이 사람 서성에게 신심이 생겨요. 그래야지만이 채받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끝까지 사람 서성님에게만 매달려 있으면은 채받는 공부를 잘못하는 거다. 이 사람 서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또 이 사람 서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채를 잘 못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법신불로 가야지요. 서성 삼는 마지막의 채받는 대상은 어디냐? 마지막의 대상은 어디냐? 서성이다 이 말이죠. 아니 서성이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법신불. 근데 이 법신불도요, 서성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진리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도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법신불도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법신불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말이죠, 사람 부처님을, 사람 서성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서성을 잘 모시다가 보면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법신불을 채받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법신불을 채받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법신불을 우리가 어떻게 채받을 거냐? 자, 한번 봅시다. 이런상 서문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아서 그랬죠. 이런상을 채받아라. 그렇죠. 마지막 채받는 대상은 누군가 법신불 이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쟁력 쭉 얘기했죠. 이 경쟁력은요, 사람을 채받는 데서 벗어나 가지고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채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경쟁력의 최고다. 최고의 경쟁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최고의 경쟁력 어디서 생기느냐?
법신부를 채받는 데서 최고의 경쟁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최고의 경쟁력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가르쳐 주냐? 서성이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살다 보면요, 저 좋아하는 교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아니고 또 저 후인 교문을 좋아하는 교도 있죠. 그렇잖아요.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저를 좋아하는 교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사람을 따라서 좋아하다 보면요, 패가 갈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교도가 쫑난다 그래요. 서성이 제일 잘 못하는 일은 뭔가 하면 교도를 쪽내는 일이요. 교도를 쪽내는 일이다. 그래서 패를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관리하고,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멸치놔버리는.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 서성의 가장 잘못된 패단의 원천이에요. 쪽을 내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근기가 다르면은 자기가 책임 안 집니다. 이 사람 서성 잘하는 사람은요, 근기가 높은 사람 있죠? 높은 사람을 자기가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는 부작용 나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서성에게 연을 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서성에게 연을 대준다 이 말이죠. 자, 단장님들, 이 교도는 내가 컨트롤 못하겠다고 하는 교도가 단장님들 하다 보면 생길 거 아닙니까? 컨트롤 못하는 교도가 생기면은 그 컨트롤 못하는 교도를 말이죠, 자기가 담당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교무님에게 인계해라 이 말이에요. 교무님은 또 그 사람 지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서성님에게 연을 대주는 거예요. 인계를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법가지 그래요. 법가지 한다. 법을 가히 지자는 이게 뭔 지자입니까? 머무를 지. 법을 가히 머무르게 한다. 나에게 머무를 법, 내 위에 교무님에게 머무를 법, 교구장에게 머무를 법, 종법사님에게 머무를 법,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법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살면서 말이죠, 채받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 법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법을 가히 머무를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특성이 있어요. 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른들 모시보면요, 어른님들도 다 특성이 있죠? 교무님도 모시보면 교무님들 다 특징이 있죠? 다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도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방편이라 그랬죠? 특수성은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사람이 특수성을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가지를 잘해가지고, 법가지를 잘해서 최후의 법가지는 어디냐? 이 최후의 법가지는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 말이죠. 예. 최후의 법가지는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불교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성요론 제1조에 뭐라고 했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서성이 말이죠.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실망하게 때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신불은요, 법신불은 아까 제가 방편하고 진리하고 설명했죠? 이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나하고 거슬리질 않아요. 거슬리지 않는다면. 근데 이 사람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성이 서로 다르면 이게 대질리죠. 특성이 다르면 대질린다면. 그래서요, 잘 대질리는 사람은 자기 특성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대질리는 사람은요, 자기 특성을 자기가 컨트롤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을 컨트롤해갖고 보편성인 여기에 회귀해야 된다. 여기 회귀하는 방법은 뭐냐?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는 거다. 자, 우리 아시겠죠? 우리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읍시다. 법신불 이런상을 궁극적으로는 채를 받아야지 말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되지 말아요. 그래서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라. 그 본문을요, 설성요는 1조가 저 뒤에 있었더랍니다. 뒤에 있었는데 어느 제자가 대종사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조목을 설성요론 제1조로 올리셔버렸어요.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열반하시고 나면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만 믿지 말아라. 그 법을 믿어라. 그 법을 믿는 것이 뭐냐? 이런상 선문에서는요, 이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채받는 대상은 법신불 이런상이다. 근데 그 법신불 이런상으로 바로 갈 수, 직행할 수는 없어요. 뭐를 통해서 갑니까? 서성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서성을 통해서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는 공부로 우리가 진급해 가자. 이것이 이런상 선문에서 밝혀주시는 우리가 되입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